네, 오늘은 개장은 10시입니다. 그래서 개장에 관련된 건 좀 이따 다시 또 임박해서 가겠고, 지금 들어온 속보는 미국과 중국의 정상회담이 종료가 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대화가 잘 됐다고 하는데 후속의 얘기들이 나오곤 있는데 군사에 관련된 것만 나오고 있어서 좀 더 봐야 되겠네요. 우리가 기대하는 건 경제와 관련된 이야기인데, 자, 이와 또 한번 맥을 짚어볼까요? I can do it 가겠습니다. HSL 파트너스 이형수 대표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도체에 관련된 얘기는 당장 이렇게 정상끼리 얘기는 안 하겠죠? 네, 아무래도 뭐 미국이 양보해 줄 수 있는 게 뭐 한계가 있다 보니까 네, 뭐 그렇다고 뭐 기술을 열어줄 수 없잖아요. 그렇죠. 네. 후속 조치로 이제 네. 관계 장관 회의가 이제 또 열리면은 어떤 내용이 나올지는 다 나중에 봐야 되겠고. 자, 오늘은 또 기업 공부를 먼저 해야 되니까 기업 준비해 오신 게 있죠. 네, 리노공업 오늘 리노공업 설명드리겠습니다. 소켓. 네. 테스트 소켓 업체고요. 이제 그 테스트 소켓은 두 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이렇게 핀으로 그 탐침을 하는 핀 타입. 원래는 이제 포고라는 영국 회사가 개발했다고 해서 포고 핀 타입이라고 하는데요. 네. 포고 핀 타입을 하는 리노공업이 있고, 그리고 이제 실리콘 러버 타입이 있습니다. 이렇게 압력을 꾹 누르면 그 도전볼들의 배열이 틀어지면서 전기가 통하게 돼서 이제 테스트를 하는 그 TSE, TFE, ISC 같은 업체들이 실리콘 러버 타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경쟁사가 ISC하고 네, 뭐 약간 경쟁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분야는 다른데. 네네, 맞습니다. 이제 시스템 그 핀 타입 같은 경우는 주로 시스템 반도체 쪽에 쓰이고요. 그리고 이제 실리콘 러버 같은 경우는 그 저기 메모리 쪽에 주로 쓰이는데, 최근에는 이제 실리콘 러버 타입의 일부가 이제 시스템 반도체 쪽으로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네. 이제 대표적으로 통신 칩들. 그런 쪽으로는 이제 좀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래도 지금 이제 핀 타입 같은 경우도 시장이 나쁘지 않은 게 새로운 어플리케이션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예를 들면 AI라든지 그렇죠. 로봇이라든지 빅메모리나 맞습니다. 뭐 시스템 반도체나 뭐 파운드리 산업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가속붙잖아요. 맞습니다. 어. 네. 그래서 이제 그 리노공업이 이제 그런 쪽에서 수혜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 근데 리노공 얘기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포고핀 아까 지금 좀 전에 이형수 네네. 대표가 얘기했듯이 얼마 전에 3분기 실적이 나왔는데 실적은 네. 좀 어땠나요? 실적이 사실 지금 아직까지는? 네, 불황이거든요. 지금 왜냐하면 그 모바일 AP 쪽이 재고 조정인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안 좋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의외로? 생각보다. 예. 선방을 했나 보죠. 네, 맞습니다. 매출이 734억이 나왔고 영업이익이 333억이 나왔고요. 중요한 거는 불황의 영업이익률이 45% 나왔다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익률이 45%요? 네, 왜 맞습니다. 이렇게 높아요? 원래 이 회사는 이제 영업이익률은 40% 수준은 나오는데요. 아. 네, 뭐 지금은 이제 물량이 줄어도 가격을 고객에게 전가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입증이 된 거고요. 중요한 거는 이제 모바일 쪽은 수요가 안 좋지만 그 자율주행차라든지 AI라든지 로봇 관련된 이제 새로운 어플리케이션 쪽이 굉장히 고부가 가치가 된다라는 게 이제 이번 좀 실적을 통해서 확인을 했다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시장에서는 포고핀 타입 테스트, 소켓 테스트가 좀 약간 리노공업이 좀 독과점적인가요? 지배적인가요? 맞습니다. 뭐 굉장히 뭐 어떤 세계적인 수준의 정밀 기술을 가지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뭐 주 고객사가 이제 퀄컴입니다. 아, 퀄컴 통신칩이라고 맞습니다. 하셨으니까. 네. 이제 뭐 퀄컴이 뭐 통신칩도 하지만 AP라는 그렇죠. 스냅드래곤 AP를 워낙 이제 많이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쪽이 그러니까 사실 최근에 퀄컴이 재고 조정을 굉장히 세게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리노공업이 올해 실적이 안 좋았던 거고요. 어. 사실 이 회사 한 지난 10년 동안 역성장하는 걸 저는 거의 본 적이 없거든요. 올해 처음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턴어라운드 관점에서 좀 기대할 수 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모든 핫 키워드가 온 디바이스 AI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온 디바이스 AI라는 거는 우리 엣지 디바이스, PC나 스마트폰의 반도체가 바뀌는 겁니다. 아, 올해는 모든 AI 반도체가 서버 쪽이 바뀌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내년부터는 이제는 디바이스 쪽에서 네. 온 디바이스 AI로 인해서 많이 바뀌는데 거기에 테스트가 굉장히 까다로워집니다. 그 까다로워진 테스트 쪽에서 이제 그 많은 이런 소켓 수요가 나오게 되는 거고 거기서 또 기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일종의 그 야구로 치면은 투수가 많이 바뀌는 시절이 지나고 이제 포수들이 뭐 받아줘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뭐 그런 관점으로 뭐 볼수 주고받고 있습니다. 하는 거잖아요. 어차피 맞습니다. 배터리라고. 그렇죠. 투수가 이제 뭐 팹리스 업체라고 하면 그렇지. 네, 포수가 이제 파운드리고 이제 테스트 소켓은 이제 일부 업체들이 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쪽은 플레이어가 갑자기 막 늘어나기 힘들어요. 네. 아니 그러니까 그 온 디바이스라고 하는 네네.
그러니까 서버들에서 처리해가지고 막 이제 통신으로 날려야 되는데 네네. 받는 쪽에서 처리하는 것도 한계가 있으니 여기도 너 같이 처리하자 이런 맞습니다. 개념이죠. 일부 이제 분담하자는 거죠. 예. 왜냐하면 지금처럼 모든 AI가 서버 클라우드에서 해서 통신으로 보내면 이 전기 소모도 너무 많고요. 그리고 좀 효율이 떨어집니다. 그렇죠. 네. 올해 모바일 쪽이 상반기에는 사실 뭐 속된 말로 죽었다 이렇게 해도 과언은 아닐 텐데 하반기에 조금 회복되는 지표들이 있습니까? 4분기 실적은 좀 어떻게 봐요? 4분기 실적부터는 좀 충분히 개선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TSMC 실적을 보면 됩니다. 네. TSMC가 그리고 매달 실적을 공개를 하거든요. 근데 지난달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모바일 AP에 대한 재고 조정이 어느 정도 마무리됐다라고 이제 코멘트를 했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퀄컴이 그동안에는 굉장히 칩셋 업체 중에서 좀 밀리는 듯한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왜냐하면 대만의 뭐 이런 그 어떤 미디어텍 같은 업체들이 요즘에 나오는 칩들이 장난이 아니거든요. 디멘시티 같은 칩들이 그동안에는 굉장히 저가 칩이라고 했는데 성능도 많이 올라오면서 퀄컴이 굉장히 안 좋았는데 최근에 퀄컴 주가가 굉장히 또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있는 거는 AI. 온 디바이스 AI 쪽에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보이고 있고 어차피 통신은 네. 뗄래야 뗄 수가 없으니까 맞습니다. 거기에 강점이 있는 퀄컴이 나서면은 네네. 뭐래도 만들어내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최근에 이제 공개한 칩이 스냅드래곤 X 엘리트라는 칩이 있는데요. 네. 이게 윈도우 OS용 칩이에요. 그러니까 인텔의 시장을 장악하는 건데 이게 온 디바이스 AI 쪽에서 굉장히 파워풀한 PC용 칩이라는 거죠. 일종의 이제 PC에서 모바일로 PC의 기능들이 약간 멀티태스킹이라고 그러나? 네네. 뭐 그 윈도우의 장점이 창 여러 개 열어가지고 한꺼번에 막 작업하는 이게 이제 일로도 오는을까? 그렇죠.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우리 MS 코파일럿 같은 것들이 AI가 지원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디바이스에서 상당 부분 해결해 줄 수 있는 칩이거든요. 근데 기존의 인텔 칩은 그런 온 디바이스 AI에서 좀 약점이 있어요. 뭐 물론 인텔도 최근에 메테오 레이크라는 칩을 통해서 온 디바이스 AI 쪽에 많은 이게 하고 있지만 네. 아무래도 좀 떨어지거든요. 암코어가 온 디바이스 AI 쪽에서는 좀 더 장점이 있습니다. 네. 뭔가 조용한 변화들이 세게 있구나. 네. 그러면은 이 4분기에 모바일 쪽 회복세 기대하고 팹리스 파운드리 쪽 사업 부분은 어때요? 네, 뭐 그 팹리스들이나 이제 파운드리 쪽으로 보면 최근에 이제 굉장히 업황이 많이 개선되고 있다라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고요. 특히나 이제 지금 이제 이야기하는 건 다 선단 공정 관련된 그 부품들이잖아요. 네. 레거시 쪽보다는 선단 공정 쪽에 수요가 빨리 올라오고 있는 것들이 확인되고 있고, 그거는 결국 AI 영향입니다. AI 쪽에 이제 수요들이 굉장히 이제 탄탄하기 때문에 네. 그동안 이제 AI라고 그러면 우리 엔비디아만 다 쳐다봤잖아요. 그리고 엔비디아와 엔비디아 친구들이 다 주가를 주도했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국내 한미 반도체 같은 업체고요. 그런데 이제 내년에는 물론 서버 쪽도 계속 성장하지만 이제는 이제 디바이스 쪽에서 AI 친구들을 보자는 거죠. 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리노 공업이 될 수 있다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같이 세트로 가는 거죠. 어차피 테스트 해야 되니까. 맞습니다. 네. 네. 뗄래야 뗄 수가 없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삼성이 3D 요거는 약간 뒷단에서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괜찮아요. 3D 패키징이라는 기술을 공개를 했어요. 네. 3D 패키징. 그리고 기존에 우리 서버 칩은 2.5D잖아요. 2.5D라는 게 뭐냐면 위에 GPU가 있고 HBM이라는 디램 아파트가 있고 이게 실리콘 인터포저를 통해서 지하로 이렇게 연결되는 구조죠. 이게 주상 복합 구조인데 네. 3D 같은 경우는 그냥 프로세서 위에다가 메모리를 올려버리는 거예요. 그런 기술들을 공개했는데 그걸 이제 삼성은 세인트라고 합니다. 삼성 인터커넥트 테크놀로지라고 해서 세인트라는 네이밍을 했고 그게 다 모바일 쪽에 들어가는 모바일이나 이제 그 엣지 디바이스 쪽에 들어가는 건데요. 그런 식으로 이제 시그널이 복잡해지잖아요. 그럼 테스트 난이도가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렇겠죠. 네, 그런 쪽에서 이제 리노공업이 대응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런 쪽의 칩들은 사실은 물량이 굉장히 많다기보다는 물량 굉장히 어떻게 보면 다품종 소량 생산 아이템들이거든요. 네. 그러면 다품종 소량 생산 아이템은 핀 타입이 훨씬 유리해요. 왜냐하면 핀 타입은 굉장히 수작업이 많이 들어갑니다. 장인들이 사실 한 땀 한 땀 만든다라고 하는 표현이 정확하고요. 그러니까 통신칩 같은 경우는 굉장히 대량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리콘 러버 쪽이나 이런 쪽이 이제 유리한 측면이 있는데 사실은 이런 쪽은 사실 리노공업이 먹을 수밖에 없는 시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입체적으로 가는군요. 뭐 2D에서 2.5D, 네네. 3D. 네, 맞습니다. 결국에는 위로 이제 적층되는 그렇죠. 형태잖아요. 맞습니다. 뭐 아파트 비유하셨는데 아파트 보면은 이제 측간 소음이라고 옆집의 네. 소음, 네네. 이제 층간 소음은 위아랫집 네, 맞습니다. 소음이잖아요. 그러면은 사실 이 열 관리나 네네. 간섭에 대한 관리
이게 또 결국엔 또 한미 반도체네. 맞습니다. 굉장히 정확한 지적이시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어드밴스드 패키징 기술이 이제 서버 칩에서 이제 그 모바일 칩, PC 칩으로 오는 건데 네. 똑같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측면 소음보다 층간 소음이 정말 장난 아니에요. 아, 이게 끝장이에요. 붙여놓으면 열이 장난 아니거든요. 네. 그러면 이 여기서 방열해줘야 되죠. 그럼요. 그리고 EMI 차폐. 그러니까 층간 한쪽에서는 시그널인데 그 밑에 층에는 노이즈잖아요. 네. 이걸 정확하게 차폐를 해줘야 돼요. 그러면 또 결국 한미 반도체가 또 잘 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한미 반도체 왜 비싸냐고 뭐 그러는데 네네. 제가 봤을 때는 비싼 게 아니더라고요. 네, 뭐 자, AR, XR 디바이스 시장이 또 개화하잖아요. 네네. 내년도에는 본격적으로 개발할 텐데 네네. 요거는 우리 리노공업하고 어떤 연관성이 또 있을까? 똑같습니다.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이제 그 AR이나 XR은 다 시스템인 패키징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네. 그러니까 3D로 쌓거나 옆으로 하거나 그런 반도체 공간 덩어리 효율 때문에. 그렇죠. 다 붙여놓으면 여기서 또 엄청나게 테스트가 어려워지고 그리고 EMI 차폐해야 되고요. 네. 그리고 방열해줘야 되고 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드밴스드 패키징이 결국은 자율주행차가 됐든 XR이 됐든 AI가 됐든 로봇이 됐든 이제는 이쪽 기술은 기본이라는 거예요. 네. 어드밴스드 패키징 쪽은. 네. 그러면 여기도 테스트 난이도가 장난이 아닙니다. 그러면 또 테스트 ASP 그 소켓 ASP도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제 새로운 수요가 나오는 거죠. 네, 그런 쪽에서 기대를 하는 거죠. 네. 잘 들었습니다. 리노공업. 일단 리노공업의 특성은 뭐 시가총액 2조 2천억이지만 뭐 월간으로 한 6개월 보면은 주가 변동이 있지만 변동이 그렇게 크진 않고 대부분 안정적인 형태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단기 수급적으로 좀 이제 제가 말씀드리자면 최근에 이제 AI ETF들이 많이 설정이 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탑은 한미 반도체입니다. 아. 이제 뭐 미래셋이나 뭐 이런 데서 나오는데 대부분 한미 반도체가 편입 비중이 제일 높아요. 그런데 리노공업도 요즘에는 그 못지않게 한 6에서 7% 많게는 10%까지 포함이 됩니다. 네. 그리고 뭐 요즘에는 동신 세미캠, 뭐 솔브레인 같은 업체들도 이제는 선단 공정이 AI 쪽에서 중요하다라고 해서 많이 포함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련주들을 한번 주목해 보는 게 좋고요. 그게 이제 11월 한 21일 요럴 때 많이 신규로 상장이 됩니다. 네. ETF가. 그러면 그런 쪽의 단기 수급들도 괜찮아질 수 있다는 거죠. 이용수 대표가 뭐 저희 코너에 아이캔도잇이라는 코너에 나와서 이제 언급하셨던 기업들이 대부분 거기에 묶음들이 들어가 있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시장만 좀 매크로 이슈도 그렇고 이 시장이 조금 자 으쌰으쌰로 뭐 이렇게 한다 그러면 딱 좋은 기업들인데 그렇죠. 투자 대상으로. 실제로 근데 사실 많이 오르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그 중에 뭐 HPSP 같은 업체들도 많이 올랐고 그렇죠. 상대적으로 덜 오른 게 아직까지 뭐 동진 세미캠, 솔브레인 그리고 오늘 소개드린 리노공업 이런 리노공업. 회사들입니다. 네. 네. 자, 이제 리노공업 얘기 들어봤고 추가로 조금 더 나아가서 엔비디아가 성능 2배 수준 늘린 H200, 그다음에 H20 칩을 공개했잖아요. 엔비디아 주가가 또 계속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있고 AMD 주가는 좀 상대적으로 경쟁 구도이기 때문에 그런가요? 네, 맞습니다. 낮아졌는데. 그러니까 사실 그동안 이제 엔비디아의 H100의 대항마가 네. AMD의 MI300이라는 칩이거든요. 네. 그게 딱 요번에 4분기에 나오는 출시하는 건데 여기를 완전히 찬물을 끼얹어 버렸어요. 엔비디아가 H200이 H100보다 거의 90% 성능이 개선이 됐거든요. 그러면 AMD로서는 이제 뭔가 한번 대적해 보려고 했는데 완전히 그냥 그렇게 찬물을 끼얹게 된 거고요. 자, 중요한 거는 왜 그러면 성능이 이렇게 좋아졌냐? 그 H100 대비해서 H200이 GPU 성능의 개선폭은 크지 않습니다. 뭐가 개선됐냐? HBM을 많이 썼어요. 기존에 80GB 4개 달던 거 맞습니다. 6개? 8개? 뭐 그렇죠. 네. 기존에 이제 80GB를 썼는데 141GB를 썼더니 성능이 60에서 90%가 개선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있어요. H100에다가 네. HBM을 덜 썼구나. 그래서 성능을 제대로 못 냈구나라고 볼 수 있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AMD의 MI300에 대한 기대감이 확 떨어진 거죠. 그러면서 이제 최근에 이제 두 회사의 주가가 희비가 엇갈린 건데 중요한 건 HBM이 앞으로 이만큼 더 중요하다라는 거고 더 많이 쓸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그 어제 저녁에 마이크로소프트가 네. 자체 설계한 칩 내놨거든요. 네. 그러니까 마이야 100. 마이야 100이라는 걸 내놨는데 다 좋아요. 그러니까 AI 가속기고 마이야 100이라는 게 AI 가속기고 그리고 코발트라는 게 이제 코발트 100이라는 게 CPU고 다 좋아요. 근데 여기 HBM 밴드위스가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보기에는 GPT가 붐을 일기 전에 이미 설계를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GPT에 맞게 설계를 못한 것 같은데 네. 그러면 앞으로 마이크로소프트가 할 일은 뻔하죠. 네. HBM 많이 써서 밴드위스 높이는 늘려야 거. 되네. 네.
그러면 그거는 국내 메모리 쪽이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러겠네. 네. SK 하이닉스, 한미반도체 이 서플라이 체인하고 네, 물론 맞습니다. 삼성도 가만히 있지는 않을 텐데 뭔가 네, 맞습니다. 움직임들이 있겠네요. 그렇죠. 자, 힌트를 또 얻어봤습니다. 오늘은 요 정도까지. 예. 네. HSL 파트너스 이영수 대표였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